손과 가슴은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 손을 통해서 가슴의 기운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동이라는 거예요. 뇌가 가슴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가슴 차크라가 뭐냐? 대생명력의 차크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입니다. 나의 스타트예요. 까르마의 스타트. 그래서 이 가슴을 중심 삼고 위아래로 까르마가 형성되게 되는데 위로는 정신계가 형성되죠. 아래로는 물질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생리적 차크라, 위로는 정신적 차크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가슴이라고 하는 이 차크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심장, 폐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심장에서 뭐예요? 피를 뿜어내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여기 써놨지만 7주째, 7주에서 8주 넘어갈 때 태아가 그 수정란이 엄마 자궁에 착상을 하잖아요. 착상을 하고 나서 7주에서 8주 사이에 심장이 안 뛰면 유산이죠. 최초로 움직이는 장기예요. 한마디로 최초의 생명활동이라고 보면 돼요. 최초의 생명활동. 그래서 이 심장에서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제 내 차크라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안 뛰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숨을 쉬는 허파, 이 폐를 한번 봐보자고요. 이 폐를 보게 되면 어때요? 폐는 숨을 쉬죠, 그죠? 자, 숨을 쉼과 동시에 어때요? 횡격근이 움직이죠? 이 횡격근이 움직일 때 우리는 또 거대한 순환을 경험해요. 이 심장은 피만 순환시키지만은 이 호흡이라는 거는요, 이 장기에 몰려있는 피뿐만 아니라 기를 순환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뇌척수액이라는 걸 순환시켜요. 순환의 대명사죠. 심장이라기보다는 이게. 자, 근데 여기 바로 우리의 숨이라는 게 여기서 결정이 돼요.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이 태아를 형성하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최초의 또 생명활동입니다. 태아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하는 최초의 활동이에요.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까르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 가지고요. 첫 들숨을 통해서 그 순간 이 아이가 외부 세계와 인연 맺게 되고 인연 맺는 그 순간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질, 기질, 그 모든 게 이때 다 결정이 돼요. 그걸 우리는 뭐 사주팔자로 이야기하죠. 네. 바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바로 호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모든 활동, 심장 활동, 바로 숨을 쉬는 폐 활동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가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가슴을 중심 삼고 모든 게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가슴은 이렇게 모든 어떤 그 활동에 있어서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 손과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연결되어 있는 손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만 자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력이라는 걸 경험하는 게 너무나도 수월해져요. 자, 힐링핸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손의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담아둬야 될 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뭐냐? 손과 가슴은 이미 연결되어 있다.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락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그게 약손이라는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그러므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런 이치에 있어서 이 가슴과 손을 연결하고 이 손을 통해서 가슴의 기운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동이라는 거예요. 바로 뇌가 가슴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뇌에는 뇌파라는 게 있죠, 그죠? 각 모든 장기는 다 파동이 있어요. 주파수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기로 뇌파, 이건 다 아는 거죠, 그죠? 자, 뇌파가 측정되는 범주가 있대요. 대략 30cm? 30cm에 뭔가 이렇게 측정 기구를 놓으면 뇌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가 된다네요. 근데 심파는 어떨까요? 심파는 10m 밖에서도 측정이 된답니다. 심장 박동을 10m 밖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대요. 아주 예민한 뭔가로는 청진기로는 여기다 갖다 대야 되는데 그렇게 측정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파가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심장에는 아실 거예요. 보통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사람, 내가 심장이 너무너무 약해서 심장 이식을 안 하면 난 죽을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심장을 내가 딱 이식 받았는데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없던 생각들이 막 일어나. 나는 평소에 소심한 사람이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좀 차분하게 일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등산을 하고 싶고 등산하다 보니까 절벽이 보이면서 저 절벽을 갑자기 오르고 싶고 갑자기 막요. 저 하늘에 비행기를 보더니 나 패러글라이딩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막 도전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요. 알고 봤더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부터 이런데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자. 이거 잘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기식을 한 공여자는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안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놀라운 거죠. 나에게 심장을 준 이 사람이 헐리우드 액션 스턴트맨이었던 거예요. 액션 배우 전문 스턴트맨. 이 사람은 모든 스포츠를 다 섭렵한 거야. 이 사람의 심장을 내 가슴에다 넣고 나서 그 사람의 기질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바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 등등등을 결정하는 그 무언가를 여기에 저장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장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 그래서 심장의 힘을 심장으로부터 뻗어나오는 그 에너지를 나의 손에 담아서 나의 모든 그 기운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럼 손은 어떤 의미냐? 아까 손도 차크라라고 했는데 손도 차크라인데 손은 바로 다스림의 차크라예요. 내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차크라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차크라입니다. 손이요. 직접적인 삶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손이 없으면 될 일이 없죠. 별로. 그죠? 다 손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바로 손이라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차크라인 동시에 창조의 차크라라서 그래요. 현실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손을 통해서는 무엇을 다스리느냐? 몸의 에너지, 특히나 몸의 긴장이나 호흡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심상,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것까지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게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미세한 무의식 세계에 있는 까르마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 까르마는 다른 말로 업력, 얘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힐링핸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말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죠. 치유에 활용하는 겁니다. 치유라는 건 생명력을 소통하는 데 활용한다. 그래서 까르마를 정화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의식세계에 심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손으로요. 자, 치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질병 치유. 내 몸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또 하나 마음, 심리 치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치유의 의미입니다. 자, 치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몸의 치유는 좀 이게 뒤로 좀 빼고요. 정신적인 심리 치유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면의 치유를 이 힐링핸드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느껴지는 지금 내 머릿속에 솟아오르는 감정, 이 감정체를 내 앞에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내 앞에 이미지화해서 내 앞에 있는 그 이미지화된, 이건 내면 아이죠. 그러니까 이미지화된 내면 아이, 이 이미지화된 내면 아이를 내 손으로 보듬으면서 생명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어떤 느낌을 갖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힐링핸드로 우리가 이제 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나의 두뇌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나의 까르마에 맞는 나의 두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두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경험을 쫓아가 버리게 돼요. 상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을 쫓는 게 아니라 상을 쫓아요. 기억을 쫓아버리고. 이렇게 기억을 쫓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류를 하나 범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뇌가 느끼는 자극을 생명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극을 생명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뇌가 파괴되기 시작을 해요. 뇌 스스로도 생명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뇌 스스로가 생명력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무수한 어떤 경험되어지는 것들과의 어떤 일체성을 경험하고 그 자체에서 생명력을 또 경험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두뇌 자체가 생명력을 못 얻는 거예요. 자극을 쫓게 되면. 이치가 이래요. 두뇌는 자극에 민감하죠. 그죠? 자, 그러면 보통 10이라는 자극에 내가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계속 10이라는 그 자극만 오다 보니까 뭔가 밋밋해. 그래서 20이라는 자극을 쫓아요. 자, 거기서 10이라는 자극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 또는 사람과 인연 맺었을 때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난 지금 이 두뇌가 20이라는 자극에 노출됐어. 10이라는 데에서 자극이 이제 안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30을 쫓아야 돼요. 40의 자극을 줘야 되고 50의 자극을 줘야 돼요. 계속 강도 높은 자극을 줘야 돼요. 내 두뇌에다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가 있죠? 술, 담배, 이런 어떤 향정신성, 마약 이런 거.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뇌가 제 기능을 못하는 뇌로 변질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극을 쫓게 되면 그래 돼요. 생명력을 경험케 해야 되는데 자극을 생명력으로 착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쫓는다는 말은 잘 아셔야 돼요. 자극을 쫓는다는 말, 이게 뭐냐면 밖에 있는 걸 쫓는 걸 말해요. 자극은 밖에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밖에 있는 그 무언가. 사람일 수도 있고 감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경험되는 게 자극인데 보다 더 강력한 자극을 쫓는단 말이에요. 보다 더 강력한 감각적 자극이죠. 정확하게. 보다 더 강력한 감각적 자극을 쫓으면 쫓을수록 감각이 예민해질까요? 둔해질까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밖을 쫓으면 그래 돼요. 근데 이 뇌의 활용에 있어서 나의 의식을 나의 내면을 향하게 되면 생명력을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내 뇌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평소에 10이라는 것을 통해서 뇌의 자극을 경험했는데 이게 1, 2,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평소에 겪었던 10이라는 경험은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강력한 자극을 쫓으면 쫓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의식은 굉장히 긴장돼요. 쫓느라고. 그리고 무뎌지기 시작을 하고 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만 대립하게 돼요. 그리고 강력한 자연스럽게 집착성을 갖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면 난 죽는 거야. 그거 아니면 뭔가 난 자극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면을 향하게 되면 이 뇌가 생명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예민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자극될 수 있는 것만 만나더라도 거기서 생명력을 경험하니까 집착을 할까 안 할까요? 집착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집착을 안 하니까 편협된 의식이 사라지겠죠?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넓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에만 안 꽂힌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돼요. 이 뇌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